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요즘에 어떻게 좀 센터장님한테 화학주 투자 좀 물어보는 그 기관이나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나, 아니면 좀 관심이 요즘 많이 떨어져 있나요?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죠. 왜냐면 화학업종이 워낙 화학업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진짜 합성 수지나 합성 고물을 만드는 화학을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는 대표적 기업이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주가도 그렇고 좀 많이 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묻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정유를 물을 때도 있고. 정유주는 어떠냐? 일단 정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지금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편 아닌가요? 좋습니다, 정제 마진은. 아까 원유가 좋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양괄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정 설명을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해보면 세미나를 1시간 동안 이렇게 1대1로 했는데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하셨죠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방송 시간도 죄송한데 좀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결론부터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논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또 결론. 깔끔합니다. 쇼폼까지 할 뻔은 없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쇼폼을 또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제 말은 이제 근데 저는 너무 또 역겨울 셀까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유주는 상반기에 좋을 겁니다. 주가가.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2분기도 지금 NS가 추정한 숫자보다 더 높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유주는 1분기 컨센서스가 제 예상치로 보면 지금 SOL이나 이렇게 잡혀있는 숫자들은 그 숫자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가가 지금 계속 1월 1월 올랐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재고 관련 손익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쌓아놨던. 그렇죠. 작년 4분기는, 죄송합니다. 작년 4분기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재고 관련 손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정유 쪽에서는 일부 적자도 나왔었는데, 이번엔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고 관련 손익이 좀 긍정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또한 좀 좋아졌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정제 마진 얼마나 좋아졌냐 위에 좀 써드릴게요. 여기 아까 요거 국제유가 말씀드렸고 스팟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오늘 유가와 오늘 제품가, 그러니까 오늘 유가로 원유로 휘발유와 등유와 경유나 벙커시를 만들었을 때의 마진, 이걸 스팟 마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3분기 평균이 배럴당 18불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높은 숫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4분기는 빠졌죠. 14달러대로. 그런데 올해 1월, 2월에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경기 부채와 상관없이 공급이 좀 타이트했던 거고요. 3월에 좀 빠졌으면 3월은 비수기긴 하지만 근데 3월 지금 초보다 말이 조금 올랐거든요. 14불대로. 그래서 이 평균을 내보면 4분기보다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4분기보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왼쪽에 보시면 정제 마진 추이인데 복합 정제 마진은 뭐냐면 이제 스팟 마진은 말 그대로 오늘 유가와 오늘 제품가로 이제 추산한 마진이고 복합 정제 마진은 한 달 전 원유 가격을 추정한 거. 한 달 전 원유 가격을 투입했다 가정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원유가 이게 배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2주 아니요. 33일 정도 걸려요. 33일? 공교롭게 딱 한 달 정도 걸려요. 빠르면 얼마나 어떻게 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홍해에서 바로 이렇게 와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30일 내외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매일 저희는 중동에서 원유가 VLCC로 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투입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서울 시내에서 쓰는 개소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보수로 한 달 전에 한 45일 전 원유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운송하고 선적을 하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걸 또 부랴부랴 원유에서 휘발유 공정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려면 그죠?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그렇죠. 45일 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회계적으로 보면 한 달 전 이상의 원유를 투입해서 나온 원가를 봐야죠. 그게 복합 정제 그게 이제 합리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둘 다 비슷합니다만 둘 다 이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보시면 보세요. 코로나 직후에 이제 배럴당 이렇게 이 정도 했었어요. 대충 한 6불, 7불 정도 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왜냐면 이때는 아직 포스트 코로나 막 돌아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폭등합니다. 40%. 이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휘발유나 등유가 모자른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2022년 이후로. 그래서 부랴부랴 정유사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유사에 출근을 해야 만들 건데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시 좀 안정적이었지만 지금 평균 유가는 적어도 이때가 10불 미만이었다면 지금 10불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레벨이 달라진 겁니다. 그죠? 마진의 레벨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이전만 해도 제가 정유화학 애널만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15년째 했었는데 네. 평균 마진 7.7불이었어요. 15년간. 아하. 진짜로 7불대였다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10몇 불 나온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숫자거든요, 사실은. 저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지언정 그렇죠. 과거 평균보다 훨씬 높다. 높아진 레벨을 한 거죠. 그건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럼 또 왜 그랬냐면 전기차가 한 7, 8년 전부터 유행하면서 네네네. 정유업 증설을 아무도 안 했어요. 전기차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많이 침투를 했지만 예상보다 침투를 좀 지연됐고 네네네. 그 사이에 내연기관차는 계속 판매가 됐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유가는 올라서 재고 손익은 괜찮은데 정제 마진은 생각보다 계속 강보합을 보이고 있는 이게 정유주한테는 좋은데 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근데 이제 정유주가 좋으면 어떤 게 이제 기업별로 다 좋냐 이게 좀 약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화를 좀 한 거거든요. 복합 기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주지원하는 분들한테는 예. 미국의 정유업이나 오일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엑슨모빌, 네. 쉐브론, 뭐 코노코필립스. 근데 어떤 분들이 코노코필립스가 뭐 하는 기업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미국의 그 EMP와 정유화학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엑슨모빌, 뭐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근데 그런 미국의 정유 기업 말고도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 오일 컴퍼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 정유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씀드렸던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나 같은 경우는 원유 자체를 아예 갖고 있으면서 정제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추도 하고 정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식한 말은 업스트림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원유 쪽 사업을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정유업은 미드스트림. 네. 그다음에 화학은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로 보면 맞죠. 원유에서 쭉 휘발유 등경을 만들고 그다음 화학까지 가는. 그래서 업스트림 상공정, 중공정, 하공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독자들한테 너무 또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핵심만 얘기하면 결국 정유주는 좋다고 얘기 드렸고 그 부분은 정제마진과 유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느 기업을 뽑을 거냐 할 때 미국은 엑스모빌, 뭐 코노코필립스 이런 거 하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원유 없이 정제만 하는 기업도 투자할 만해요. 그 대표적인 게 필립스 66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필립스 66. 필립스 66 숫자로 66. 예. 그게 그 워런 버핏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필립스 66. 이게 그 순수 정유만 하는 회사. 순수 정유업만 하는 독립 정유사죠. 예. 그다음에 발레로 에너지라고 있어요. B가 아닙니다. 네. 빅토리아 때 B예요. 네. 발레로 에너지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기업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기업들은 저 잠깐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정유 3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있고 S-오일이 있고 GS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사실 이게 수익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YTD라는 게 뭐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고 네. 3월은 이제 3월 한 달간 수익률인데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올해 1월 1일로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갖고 있었어도 SK이노베이션 지금 13.7% 하락했고 예. S-오일은 12% 상승한 거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GS는 23% 가까이 상승한 거죠. 너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사업. 그렇죠. 때문에 조금 이제 관련주들이 좀 주가 영향을 준 거고요. 안 좋았던 거고. 그 GS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밸류업 주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지주사 주식 오르면서 올랐던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GS는 이제 자회사 GS 칼텍스를 갖고 예, 있고 예. 그것이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거 외에도 발전자 회사도 지분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GS는 밸류 프로가 PBR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반영돼서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S-오일은 순수정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유업을 추천한다면 저는 S-오일이 맞다고 봐요. 그냥 정제마지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냥 S-오일. 순수하게 가장 정유업과 유가와 정제마진의 노출도 다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S-오일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S-오일의 1분기, 2분기 숫자가 컨센서스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정제마진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S-오일. 그리고 정제마진과 2차 전지가 좋아질 것 같으면 SK이노베이션. 그렇죠. 그리고 정제마진 좋아지고 약간 지주사 저평가가 해소될 것 같으면 GS 약간 이 논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일단 현재의 정제마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다. 1, 2분기 실적도 어떤 뭐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수도 NS가 있다. 추정한 숫자가 저는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적으로 추정하신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석유화학주보다는 그러면 정유화학주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자, 잊혀진 석유화학주. 와, 거의 신저가 갖고 있던데요, 계속.
그 정도로 안 좋은 안타까운 거예요?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업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면 네. 명쾌합니다. 맞든 틀리든. 화학은 네. 저도 사실은 중국 경기까지 예상하기 쉽지는 않고 그리고 요즘에 변수가 알리나 테무 같은 네네네.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예. 그런 기업들 알리나 테무 써보셨어요? 써봤습니다. 어떠세요? 할인 쿠폰 엄청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써보시니까 후기 승질나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요? 예쁜 쓰레기가 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알리테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네. 사회자분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알리테무라는 변수가 생기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리테무가 많이 있을수록 일회용품을 쓰게 돼 있어요. 포장재도 합성수지 플라스틱 그다음 합성 고무 쓰이기 때문에 네네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화학은 올해 연말까지 업황 개선이 되게 제한적으로 봤다가 네네. 물론 저도 변수가 있지만 알리나 테무나 아니면 기타 쿠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보면서 올해 가을부터는 뭔가 가을부터 주가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빨리는 못 움직이는 이유가 아직은 공급각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화학은 지금부터 매수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좀 시간은 좀 빨라요. 사실. 지금 엄청 떨어졌고 신저가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싼 주가가 기간 아니다.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도 죄송한데 1분기에 주요 화학 기업들 적자가 예상됩니다. 2분기에는 일부 BEP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품목도 적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성수지라든가 일부 제품들은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상행할 수 없고 약간 하향하거나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수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 컨센서스를 강조하냐면 나중에 뒤에 또 말씀드릴 저희가 이제 책을 한번 발간한 적이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제 모토는 뭐냐면 컨센서스를 파악하고 역발상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걸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서 네. 자꾸 컨센서스 얘기 드린 건데 시장에서 보는 화학 기업의 1분기, 2분기 숫자들이 약간 하향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미 적자로 예상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말까지도 좀 비관적으로 봤다가 아까 말했던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소비량의 증가는 일회용품의 사실 지구 환경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일회용품 쓰는 게. 네. 근데 여하튼 일단 공급과 이걸 좀 일부 해소시킬 수는 있는데 근데 상반기에 못 움직이는 이유는 컨센서스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 잠깐 요 화면을 잠깐 모아보시면 좀 이번에 조금 또 어려운 얘기 들으면 화학의 가장 중요한 제품은 우리는 에틸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틸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원유를 정제하면 나프타라는 게 나옵니다. 나프타. 네네네. 한국말은 납사지만 원래 나프타라는 게 영국 발음이 영어인데요. TH 발음. 예, 그렇죠. 그거를 일부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했지만 띠 발음이죠. 납다. 예, 납타라는데 납다. 제가 지금 뭐 영어 강사는 아니지만 고급 죄송합니다. 영어입니다. 예, 좀 발음하기 어렵고요. 근데 에틸렌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를 깨면 무생무치의 기체가 나옵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생각해 보세요. 납다라는 기체를 분자고리를 끊어서 분자고리를 끊어서 100년 전에 이걸 발견했다는 것도 위대한 거죠. 무생무치의 기체를 또 발견합니다. 그게 에틸렌, 프로필렌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 소재들. 네, 소재들. 그러니까 이런 에틸렌인데 에틸렌이 되게 중요합니다. 에틸렌은 C2H4입니다. 탄소 2개와 수소 4개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C2H4라고 보시면 돼. 이걸 발견했다는 것도 위대한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화학이 합성수지, 합성고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에틸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면 단위는 이제 톤으로 부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배럴이 안 보쓰겠죠. 배럴은 액체니까요. 톤으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연평균으로 보통 우리 전 세계의 에틸렌 수요는 약 630만 톤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2021년까지 얼마나 많이 2021년 이렇게 보시면 다 늘었어요. 공급이. 그렇죠. 수요보다 공급이 늘었잖아요. 이거 복수로 따지면 이게 누적으로 많이 맞으신 거거든요. 체력이 떨어져 있다. 요즘은 프로복싱 안 봐서 그러는데 몇 라운드 12라운드 뛰신다고 그러면 거의 한 11라운드 뛰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누적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이 작년부터 올해 계속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증설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개선 안 되죠. 왜냐? 이걸 다 해소해야 되잖아요. 쌓인 게 있으니. 이걸 다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 조금씩 나아질 거라 봤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알리나 테무 같은 일부 플랫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서 저 나중에 한번 또 출연하게 되면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업황이 개선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수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화학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주가를 한번 좀 볼게요. 네네네네. 아까 정의도 본 것처럼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글로벌 화학 기업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예. 기업 말고도. 이제 국내 기업 화학 기업을 좀 볼까요? 네. 지금 YTD가 뭐냐면 year to date라고 그래서 이제 year to date,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 현재까지라는 뜻이고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네.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마이너스입니다. LG화학 7.7% 하락했고 롯데케미가 21%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30%인데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 다르고. 네.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 네 개 기업들은 다 화학을 하지만 정유나 화학을 하지만 뭐 저마다 다른. 롯데 하나솔루션은 약간 태양광이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가 있고 LG화학은 양극재를 만들고 뭐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화학은 롯데케미칼 하나인 거고.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바스프는 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말 아시죠? Everything Rally라고 모든 게 다 올랐다. 가격이요? 아니 그러니까 금가격도 많이 올랐고 네네네. 비트코인도 사상 그쵸, 최대고 그쵸. 유가도 올랐고 네. 주가도 올랐고 우리나라 주가도 올랐고 네. 미국 주가 사상 S&P 500 지수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다 나스닥 사상 다 좋지. 그렇고 유럽도 그렇죠. 독일과 프랑스도 신고가예요. 네. 근데 그쪽 국가의 지표가 별로 안 좋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저 개수거든요. 코로나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유동성들의 문제인가? 저도 경제학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추정해 보는 건데 하여튼 여하튼 바스프는 팩트예요. 올랐어요. 근데 실적이 올해 상반기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안 좋은데 화학 제품 많이 팔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스프는 원체 복합. 그러니까 복합인데 이제 화학만 하지 배터리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하튼 올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인도라마 벤처스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태국에 있는 소재 산업재 기업인데 이것도 빠졌고요. 네. 이게 정상적인 거고 요게 좀 이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요건 이유가 있죠. 히네스라는 기업은 일본의 화학 기업인데 PVC를 만드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반도체는 웨이퍼 만드니까. 반도체에 되니까 올라간 거고. CATL은 배터리니까 중국에 올라갔고. 근데 중국 롱지라고 하는 건 롱지 그린 에너지를 얘기하고 중국의 제일 큰 또 모듈 기업이자 그 태양광 기업인데 그거는 중국의 공급광 심하니까 빠진 거고.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나름대로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바스프가 약간 난세인데 여하튼 일반적인 화학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좀 약세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업은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반등의 기회가 있을 때는 올라올 건데 그거를 제가 당장 여기서 언제라고 얘기하는 조심스럽지만 사실 아까 그 공급과잉만 봐서는 올해 연말까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어떤 증승들 쓰고 나서 올해 9월, 10월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석유화학주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잖아요. 경기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쓰임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일단 우리 경기는 좀 그렇다 치고 수요가 가장 많은 이제 중국 경기 보면은 과거에는 민감도가 좀 높았죠. 네. 근데 이제는 경쟁 구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내리고 안 좋아지면 또 같이 내리고. 저는 중국 경기가 정말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안 그러니까 좋아지죠. 제가 경험적으로 한번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독자분들은 이 그래프가. 센터장님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납사 크래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처럼 아까 그 납사를 분해하는 설비를 얘기합니다. 납사를 분해 에틸렌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독자분들 머리 아파서 죄송한데 납사 크래킹 센터라는 거를 통해서 나온 상계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수익성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 세계 화학 기업들의. 자, 2001년 우리 월드컵이 2002년에 있었죠. 어저께 태국 축구 또 옆으로 빗나가려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이겼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스프레드가 한 500불대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양호했죠. 근데 2005년도에 스프레드가 1000불이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저게 톤당인가요? 톤당이죠. 그러니까 이때 영업이익이 30%씩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했으니까. 그때는 중국이 10%씩 성장하던 나라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엄청 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같이 침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때 언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침체했었던 거는 공급광 시절 중국에. 이렇게 중국의 어떤 일시적 공급광 시절. 근데 근데 보시면 첫 번째는 리만 때는 바로 V자로 반등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 때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그때 경기부 얼마냐면 400조 위안 우리나라처럼 400조 원을 했어요. 400조 원. 코리아 원으로.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미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휘청일 때 저때 중국이 또 엄청 성장을 그때는 해서. 중국이 사자성어로 뭐 가전 제품을 사서 고향으로 보내라. 그다음에 자동차 사서 고향에 보내라. 이거 완신. 옛날 제품 다 버리고 새로 사라. 그러면 냉장고 세탁기 엄청 바꾸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소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400조 원 부양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이 약간 빠졌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지금 이 적자가 22년부터 해서 지금 2년 동안 적자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화학 기업들의 적자가 이 정도의 수준도 아니었고 그래도 BEP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했던 그 막대그룹의 공급 과잉이 제대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해소되는데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걸린다는 거는 중론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변수는 아까 말했던 일부 어떤 그 할인, 그러니까 플랫폼 유통 플랫폼들 알리나 테무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구매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계속 매일 살 수는 없는데 여하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합성 수지 플라스틱 소비가 좀 일시로 좀 더 늘린다면 빨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경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경기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독설해서 죄송한데 5% 성장을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 400조 원을 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과거처럼.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그 양회라고 했을 때도 내수 경기 부양보다는 방점을 어디서 썼냐면 기술 개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점을 했다는 거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경기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소비 부양책이 좀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 16년 15년 전처럼 강력한 부양책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